새벽 3시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반은 닫혀 있고 먼지는 쌓여 있는데 분명히 누군가 치고 있었어요. 엘리제를 위하여. 20해 전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연주하던 바로 그 곡. 저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건반 위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작은 악보 한 장. 젖은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이정은 씨 맞으십니까? 강민수 씨가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이름, 제 전 남편, 그리고 지환의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살아있다. 나무 밑에서.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나무 밑에서. 그건 20해 전 지환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달별 사연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달과 별처럼 반짝이는 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여운을 전달해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본문. 저는 이정은입니다. 올해 61. 혼자 살아온 지 벌써 18년째입니다. 아침마다 똑같은 일과로 시작하죠. 커튼을 걷고 물 한 잔 마시고 거실 구석에 있는 피아노를 바라봅니다. 닦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어요. 건반도 누렇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치울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제 아들 지환이가 마지막으로 만진 물건이니까요. 지환이는 8살 때 사라졌습니다. 20해 전 가을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저녁 먹고 피아노 연습하고 그 아이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열심히 쳤죠. 엄마, 나 이번엔 끝까지 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환이는 없었어요. 침대도 차갑고 옷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바람만 불어왔어요. 경찰을 불렀죠. 온 동네를 뒤졌습니다. CCTV를 확인했고 수색대가 나섰고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지환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강민수는 그 후로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밤마다 혼잣말을 했어요.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무슨 뜻인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는 혼자 어딘가로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지환이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어요. 피아노도 그대로 두고 지환이 방도 그대로 둡니다. 가끔 꿈을 꿔요. 어린 지환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나 나무 밑에서 기다릴게. 그리고 안개가 피어나고 아이는 사라져요.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새벽 3시만 되면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껑은 닫혀 있고 먼지는 쌓여 있는데 분명히 누군가 건반을 치고 있었어요. 엘리제를 위하여. 항상 똑같은 곡. 지환이가 연습하던 바로 그 곡.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귀가 이상해진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정확히 같은 시간에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피아노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건반 위에 뭔가 있었습니다. 악보 한 장, 젖은 종이였어요. 누군가 눈물을 흘린 듯 얼룩져 있었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 끝까지 못 쳤어. 미안해. 그 필체, 지환이 필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지환이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10분. 낯선 번호였어요. 보통은 받지 않지만 그날은 뭔가 이끌리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은 씨 맞으십니까?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강민수 씨 보호자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수, 제 전 남편. 무슨 일이세요? 강민수 씨가 오늘 저녁 심정지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막 돌아가셨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네, 유족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쥘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수가 죽었다. 그 사람은 지환이가 사라진 날 이후로 절 피했어요. 연락도 끊었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가끔 소식을 들었죠. 지방 어딘가에서 혼자 산다더라. 술을 많이 마신다더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죽었다니.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아노를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하필 오늘, 왜 악보가 나타난 바로 그날 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앙병원 영안실은 차가웠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유품 정리는 3층 행정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마지막 상황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담당 의사요? 네. 장도윤 선생님이십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키가 크고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낯익었어요. 이정은 씨 맞으시죠? 그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장도윤입니다. 강민수 씨를 담당했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환자분은 어젯밤 9시쯤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셨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정신을 잃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살아있다. 나무 밑에서 그리고 이걸 주셨어요. 그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낡은 악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엘리제를 위하여.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엄마, 이번엔 끝까지 쳤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글씨, 이 필체, 지환이 거예요. 이게 언제? 모르겠습니다. 환자분 소지품에서 나왔어요. 저는 악보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의 목을 봤습니다. 목 뒤쪽, 가온기 사이로 보이는 작은 반점, 나비 모양, 숨이 멎었어요. 지환이에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선생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혹시 선생님 목에 있는 그 반점. 도윤이 깜짝 놀라며 손으로 목을 가렸습니다. 아,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 안에 뭔가 있어요. 지환이와 연결된 뭔가가. 선생님, 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어릴 때 기억나세요? 부모님이나 어디서 자랐는지.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새벽 3시의 그 선율. 저는 악보를 꼭 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환이가 어디 있는지. 병원을 나서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악보가 쥐어져 있었어요. 종이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제 땀인지 옛날 눈물 자국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머릿속은 온통 장도윤이라는 그 남자로 가득했습니다. 목 뒤에 나비 반점, 지환이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서 있었어요. 건반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소리는 탁하고 낮았습니다. 오래 조율하지 않아서 음이 맞지 않았죠. 지환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딘가에 있는 거니? 아니면 엄마가 미쳐가는 거니?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바람 소리만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11시를 가리켰고 12시가 됐고 1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50분.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지만 누르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습니다. 3시가 됐습니다. 그 순간 또 들렸어요. 엘리제를 위하여. 분명히 들렸습니다. 제 손은 건반 위에만 올려져 있을 뿐인데 소리는 울려 퍼졌어요.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연주는 서툴렀어요. 박자도 가끔 틀렸고 음도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열심히 치고 있었어요. 지환아, 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찾을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곡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적.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피아노 건반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악보꽂이에 뭔가 꽂혀 있었어요. 또 하나의 악보.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종이는 낡았고 가장자리가 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매화동 보육원, 1호실, 나무 밑.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매화동. 그곳은 지환이가 어릴 때 살던 동네였어요. 우리가 처음 집을 얻어서 살았던 곳. 지환이가 사라진 바로 그곳. 보육원? 무슨 보육원?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매화동 보육원.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오래된 기사 하나가 보였습니다. 매화동 보육원 20년 전 폐쇄 아동 학대 의혹으로 조사. 기사는 짧았습니다. 20년 전 그 보육원에서 여러 아이들이 실종됐고 운영자는 도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찰 조사가 있었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환이가 거기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매화동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였어요. 2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건물도 생겼고 도로도 넓어졌어요. 하지만 골목 안쪽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걸었어요.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지환이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었었죠. 학교 가는 길, 저녁 산책길, 그리고 보육원.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유리창은 깨져 있었어요. 출입금지라는 편말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철조망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슨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먼지가 가득했고 바닥에는 낙엽과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고 천장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1호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2개, 책상 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 방 안을 살펴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으로 뭔가 보였어요. 나무,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나무 밑에서 강민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마당으로 향했어요. 은행나무는 컸습니다.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었어요. 나무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손톱에 흙이 끼었고 손가락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딱딱한 게 손끝에 닿았습니다. 플라스틱 상자, 서랍장 크기만 한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사진, 아이들 옷, 신발, 그리고 서류 뭉치. 사진을 하나씩 봤습니다. 아이들이 보였어요. 5명쯤 됐습니다. 모두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중 한 사진에 눈이 멎었습니다. 지환이, 분명히 지환이었어요. 하지만 옆에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환이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아이. 둘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환, 이도윤. 2005년 9월.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도윤, 장도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육원 입소 기록이었어요. 이지환 8세, 2005년 8월 입소, 이도윤 6세, 2005년 8월 입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지환이가 보육원에 있었다고? 왜? 어떻게?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장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이정은 씨? 그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손에 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왜 제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왜 이 사진에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저예요? 모르겠어요? 뒷면에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이도윤. 당신 이름이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저는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어요. 당신이랑 제 아들이 같은 날 입소했다고, 강민수가 친권을 위임했다고.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상자 안 서류를 모두 꺼냈습니다. 그중 낡은 일지가 하나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5년 9월 3일.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환, 이도윤 형제. 특이사항 두 아이 모두 심한 트라우마 증상. 밤마다 악몽. 이지환은 엄마를 계속 찾음. 이도윤은 말을 하지 않음. 눈물이 났어요. 형제라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상자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후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찾아야죠. 반드시 지환이를 찾아야 해요. 보육원을 나와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상자에서 꺼낸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진, 입소 기록, 일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정은 씨, 제가 정말 이 아이 이도윤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DNA 검사요. 만약 이지환이 제 형이었다면 우리는 형제니까 유전자가 비슷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 DNA도 필요하겠네요. 지환이 엄마니까. 네. 오늘 당장 검사 의뢰할 수 있어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일주일.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요? 퇴소 기록을 보세요. 이지환은 2005년 10월 15일 퇴소. 보호자 강민수와 함께. 그런데 이도윤은 그 다음 날 퇴소해요. 그게 왜 이상해요? 형제라면 같이 나갔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하루 차이로 따로 나갔을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있었던 거겠죠. 그날 도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이 날짜로 사고 기록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서요? 경찰서요. 교통사고 기록은 전부 보관돼 있을 겁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가요. 지금 당장.
우리는 매화동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나이든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2005년 10월 15일 교통사고 기록을 찾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한참을 검색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본청으로 이관됐을 겁니다. 서울경찰청 가시면 열람 신청할 수 있어요.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내일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까. 저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저녁 5시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전에 병원 가서 DNA 검사부터 합시다. 우리는 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검사실로 안내했어요. 간호사가 제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도윤도 자신의 피를 채취했어요. 일주일 후면 결과 나올 겁니다. 고마워요. 병원을 나서는데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정은 씨,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왜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20년 전 이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분이에요. 혹시 뭔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만나볼 수 있어요? 지금 연락해 볼게요. 도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7시에 만나자고 하시네요. 매화동 근처 식당에서요. 시간이 됐을 때 우리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작고 오래된 한식당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한 중년 여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아,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도윤이 인사했습니다. 그 여성이 저를 봤어요. 이분이 이정은 씨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미선이라고 해요. 도윤이가 어릴 때 보육원에서 일했었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미선이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지환이라는 이름을 들을 줄은 몰랐네요. 선생님이 지환이를 아세요? 물론이죠. 제가 그 아이들 담당이었어요. 이지환이랑 이도윤 형제.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지환이가 보육원에 있었던 거예요? 박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강민수 씨, 두 아이를 맡기면서 사정이 있다고만 했어요.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죠. 언제요? 2005년 8월이었어요. 지환이는 8살, 도윤이는 6살이었죠. 그 아이들 상태는 어땠어요? 박미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안 좋았어요. 둘 다 심하게 겁에 질려 있었어요. 지환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고 도윤이는 말을 안 했어요. 한 달 넘게.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했다고요? 응. 트라우마 때문이었던 것 같아. 뭔가 무서운 일을 겪은 거였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요?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나아졌어요. 지환이가 동생을 많이 챙겼죠. 항상 같이 있었어요. 둘이 손잡고 다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에 강민수 씨가 다시 왔어요. 지환이만 데리고 가겠다고 했죠. 왜요? 둘 다 데려가지 않고? 모르겠어요. 급하다고만 했어요. 지환이는 울면서 도윤이를 놓지 않았어요. 형이 가지 말라고 매달렸죠. 박미선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국 강제로 떼어놨어요. 지환이를 차에 태우는데 도윤이가 뛰쳐나갔어요. 형아,
하고 소리치면서 그리고요? 차가 떠났어요. 도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도윤이가 실종됐어요. 실종이요? 네. 밤에 보육원을 빠져나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근처 도로에서 찾았죠. 교통사고 현장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윤이도 그 사고에 있었어요? 네. 형을 찾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병원에 실려갔고 깨어났을 때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도윤이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구나. 미안해, 도윤아. 내가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 안 했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지환이는요? 그 사고에서 지환이는 어떻게 됐어요? 박미선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망했다고 들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환이는 살아있어요. 제가 느껴요. 이정은 씨,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강민수가 거짓말한 거예요. 박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믿고 싶은 마음. 하지만 받아들여야 해요. 싫어요. 절대 안 믿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을 나왔어요. 도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이정은 씨,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걷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줬어요. 한참 후 제가 말했습니다. DNA 결과 나오면 알 수 있겠죠. 진실을. 네.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경찰청 가서 사고 기록도 확인할 거예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믿을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지환아. 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찾을게. 어디 있든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을 눌렀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첫 음이 울렸습니다. 서툴게 곡을 쳤어요. 오랜만이라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곡을 끝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새벽 3시, 또 그 소리가 들릴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피아노는 조용했어요. 지환아, 어디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은 씨, 오늘 경찰청 가실 거죠? 네. 같이 갈게요. 1시간 후에 만나요. 우리는 서울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열람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교통사고 기록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담당자가 낡은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사고 보고서가 보였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오후 8시 32분. 매화동 인근 도로 전복사고. 운전자 강민수. 동승자 이지환, 이도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현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전복된 차량, 깨진 유리.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사망 확인서. 이지환. 2005년 10월 15일 오후 9시 15분 사망 확인. 숨이 멎었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정은 씨.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DNA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때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긴 일주일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도윤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봤어요. 이정은 마이너스 장도윤. 친자관계 확률 0%. 심장이 멎었습니다. 형제관계 확률 99.9%.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정은 씨,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지환이 동생이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친자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환이가 제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입양하였거나 강민수의 전처 아들이었거나.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지환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웠으니까. 도윤이 결과지를 다시 봤습니다. 그럼 형은 정말 죽은 걸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제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DNA 결과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환이가 제 친자식이 아니었다니.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품에 안고 밥 먹이고 재우고 사랑했던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정은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야 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 씨, 당신은 왜 절 도와주는 거예요? 형을 기억하지도 못하잖아요.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이끌리는 것 같아요. 당신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지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심장이 뛰어요. 기억이 안 나도요? 네. 머리는 기억 못해도 가슴은 기억하나 봐요. 저는 도윤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천만에요. 이건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제가 누군지 알고 싶으니까.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은 씨. 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김태환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만났던. 아, 선생님. 김태환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계속 생각이 나서요. 그날 일이. 그래서 찾아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뭔데요? 김태환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말하긴 그러니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김태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구요? 여자였어요. 30대쯤 사고 현장에 있었는데 강민수 씨를 알아보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애들을 왜 데리고 나온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강민수 씨는 그 여자를 밀쳤고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어요? 모르겠어요. 경찰이 오기 전에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 얼굴이 기억나요. 김태환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 그 여자를 본 것 같아요. 매화동 근처에서요. 그래서 한 번은 사진을 찍어뒀어요. 그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흐릿했지만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이 여자예요. 혹시 아세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도윤이 사진을 봤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아이들 엄마였을까요? 김태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강민수 씨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이 여자를 찾아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진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찾을 건데요? 매화동 근처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찾아봐야죠. 김태환이 말했습니다. 제가 본 건 매화동 시장 근처였어요.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요. 그럼 거기로 가요. 우리는 매화동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붐볐어요. 사람들이 장을 보러 나와 있었습니다. 김태환이 한 슈퍼마켓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에요. 저 슈퍼 앞에서 봤어요.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는 나이든 주인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저는 김태환의 핸드폰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안경을 쓰고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 서윤아 씨 아니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아요? 그래. 옆 동네 살아. 가끔 여기 장 보러 와. 지금도 여기 사세요? 그럼. 매화동 아파트 102동에 살아. 고맙습니다. 우리는 슈퍼를 나와 매화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어요. 102동을 찾았습니다. 1층부터 올라가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3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나왔어요. 김태환의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서윤아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이정은이라고 해요. 이지환, 이도윤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서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세요? 그 아이들을 아시죠? 서윤아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깨끗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서윤아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절 찾았어요?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반드시 찾아야 했어요. 저는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이도윤이에요. 서윤아가 도윤을 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아? 저를 아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 엄마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엄마라고요?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지환이도 당신 아들이에요? 그래. 왜 보육원에 맡겼어요? 왜 강민수한테 맡긴 거예요? 서윤아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민수가 애들 아빠였어. 뭐라고요? 나는 강민수의 두 번째 부인이었어. 숨겨진 가정이었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강민수가 이중 생활을 했다고요? 그래. 당신이랑 결혼한 상태에서 나랑도 같이 살았어. 지환이랑 도윤이를 낳았고. 말도 안 돼요. 사실이야. 2005년에 들통났어. 당신이 알게 될까봐 강민수가 애들을 보육원에 맡긴 거야. 그럼 당신은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서윤아가 울었습니다. 싸웠어. 매일 싸웠어. 애들 돌려달라고. 그래서 그날 밤 강민수가 지환이를 데리고 도망간 거야. 도망? 나한테서 멀리 보내려고.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지환이가 죽었어. 서윤아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다그쳤어. 그래서 강민수가 미쳐서 차를 몰았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환이는 안 죽었어요. 뭐? 저는 안 믿어요. 시신도 못 봤어요. 강민수가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서윤아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 아직도 찾고 있어? 당연하죠.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사망 확인서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강민수가 꾸민 거일 수도 있고요. 서윤아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그녀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강민수가 죽기 전에 보낸 거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윤아,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지환이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어. 이 열쇠를 이정은에게 줘. 그녀가 진실을 알아야 해. 매화동 요양원 지하실. 거기 모든 답이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매화동 요양원.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 폐업한 요양원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열쇠를 들었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서윤아가 일어났습니다. 나도 갈게. 왜요? 지환이 내 아들이기도 하니까. 우리 넷은 매화동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건물은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을 찾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야 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두웠어요. 도윤이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지하실 문이 보였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를 꽂았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불을 걷었습니다. 청년이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지환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해 만에 만난 제 아들. 살아 있었어요. 지환아, 지환아.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도윤이 확인했습니다. 혼수 상태예요. 오랫동안. 깨울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저는 지환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엄마가 데려갈게. 서윤아가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환아 미안해. 그날 밤 지환이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됐어요. 지환이를 깨우는 병원 중환자실. 저는 매일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환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호흡기가 연결돼 있고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눈을 감은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지환아. 저는 매일 그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야. 들려? 엄마 목소리 들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때요? 뇌파 반응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정말요? 네.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자극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아노는요? 피아노 소리를 들려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지환 씨가 좋아하던 곡이 있었죠? 엘리제를 위하여요. 그럼 그 곡을 들려주세요. 매일. 저는 집에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왔어요. 핸드폰에서 엘리제를 위하여를 틀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병실에 퍼졌어요. 지환이 얼굴을 봤습니다. 변화가 있을까 기대하며.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지환아, 내가 좋아하던 곡이야. 기억나? 손을 쥐었습니다. 따뜻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곡이 끝났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생했어요. 하루 종일 반복해서 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지환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해요. 20회 동안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포기 안 해요. 절대.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윤아가 찾아왔습니다. 이정은 씨, 무슨 일이에요? 지환이한테 줄 거 있어요. 그녀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환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거예요. 장난감 피아노. 상자를 열었어요. 작은 장난감 피아노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소중하게 보관한 흔적이 보였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고마워요. 서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병문안 가도 될까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그러세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서윤아가 지환이를 봤을 때 주저앉았어요. 지환아. 그녀가 손을 뻗었지만 만지지 못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만져도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엄마니까. 서윤아가 조심스럽게 지환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그녀가 울었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두 엄마가 한 아이를 위해 우는 모습. 도윤이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교대로 지환이를 돌봤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오후에는 서윤아가, 밤에는 도윤이. 매일 말을 걸었어요. 매일 피아노 곡을 틀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지환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장난감 피아노를 꺼냈습니다. 건반을 눌러봤어요. 삑삑 소리가 났습니다. 음도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쳤습니다. 서툴게.
어린아이가 치듯이 지환아, 엄마가 이렇게 밖에 못 쳐. 내가 깨어나서 제대로 쳐줘. 그때였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지환아?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환아, 엄마 느껴져?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엔 더 확실하게. 선생님, 선생님.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뭐예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도윤이 확인했습니다. 눈꺼풀을 살피고 맥박을 재고 모니터를 봤어요. 정말 반응하고 있어요. 깨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계속 자극을 주세요. 저는 다시 장난감 피아노를 쳤습니다. 계속 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환아, 엄마 여기 있어. 깨어나. 제발. 손이 또 움직였습니다. 저는 울면서 웃었어요. 고마워. 고마워. 다음 날 서윤아와 도윤에게 알렸습니다. 지환이가 반응했어요. 정말요? 서윤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그럼 곧 깨어날 수 있겠네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계속 자극을 주면 된대요. 우리는 더 열심히 지환이를 돌봤습니다. 매일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릴 때 이야기, 학교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피아노 곡을 계속 틀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제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환이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환아? 저는 다가갔습니다. 지환아, 들려? 눈꺼풀이 더 떨렸어요.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함께. 지환이 눈이 반쯤 떴어요. 초점이 없었습니다. 지환 씨, 들려요? 제 말 들려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래요? 왜 대답이 없어요? 진정하세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환이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안 돼. 지환아. 저는 그를 흔들었어요. 깨어나. 제발. 도윤이 저를 막았습니다. 이정은 씨, 안 돼요. 몸에 무리가 가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믿어야 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언제쯤 완전히 깨어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징조예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을 만졌습니다. 지환아, 엄마가 너한테 약속할게. 저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깨어나면 엄마가 제대로 배울게. 피아노를. 그리고 너랑 같이 칠 거야. 서툰 연주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곡을 끝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거리는 소리. 장난감 피아노 소리.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지환아, 너야?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바람만 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은 씨, 빨리 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지환 씨가 눈을 떴어요. 완전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갈게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환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환아. 저는 다가갔습니다. 엄마야. 알아봐. 지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당신 누구세요? 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기억상실이에요. 사고 후유증으로. 안 돼요. 지환아, 엄마야. 엄마 모르겠어? 죄송한데 전 당신을 모르겠어요. 지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해를 기다렸는데 아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를 몰라봐.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정은 씨,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20해를 기다렸는데 날 몰라본다고요. 일시적일 수 있어요.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뇌 손상 환자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와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사람마다 달라요. 며칠일 수도, 몇 달일 수도 있어요. 그럼 계속 곁에 있어야겠네요. 그게 좋아요. 익숙한 사람과 있으면 기억 회복에 도움이 돼요. 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환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햇빛이 그 얼굴을 비쳤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지환아. 그가 돌아봤습니다. 네. 아니, 지환 씨.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요. 뭐 먹고 싶어요? 지환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서 가슴이 아팠어요. 죽 좋아해요. 호박죽. 그래요? 그럼 그거 먹고 싶어요. 저는 병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호박죽을 사왔어요. 지환이 앞에 놓아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지환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고 멈췄습니다. 맛있네요. 그렇죠? 어릴 때 이것만 먹었어요. 제가요? 네. 편식이 심해서 다른 건 잘 안 먹었어요. 지환이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기해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천천히 기억날 거예요. 저는 옆에 앉아 지환이 먹는 모습을 봤어요.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숟가락 드는 법도 먹는 속도도. 하지만 눈빛은 낯설었어요. 저를 보는 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에 있었어요. 지환이한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환 씨 어릴 때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요? 네. 매일 졸랐어요. 그래서 결국 강아지를 데려왔죠. 이름이 초코였어요. 초코. 지환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피아노도 배웠어요. 엘리제를 위하여를 제일 좋아했죠. 피아노요? 네. 잘 쳤어요. 저는 핸드폰에서 엘리제를 위하여를 틀었습니다. 잔잔한 선율이 흘렀어요. 지환이 눈을 감았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좋네요. 기억나요? 아니요. 하지만 마음이 편해져요. 그때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형? 지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이라고 불렀어요? 네. 우리 형제였어요. 정말요? 도윤이 앉았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우린 형제예요. 지환이 도윤을 봤습니다. 저한테 동생이 있었구나.
형, 기억 안 나요? 우리 어릴 때 같이 놀았잖아요. 미안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환이 상태는 좋아졌어요. 걸을 수도 있었고 말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낙담했습니다. 도윤도 서윤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저녁 서윤아가 찾아왔습니다. 지환아. 네. 지환이 서윤아를 봤습니다. 낯선 사람 보듯이 저 기억 안 나니? 죄송해요. 누구세요? 엄마야. 엄마요? 지환이 저를 봤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두 분이세요? 서윤아가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 나는 너를 낳은 엄마고 이정은 씨는 너를 키운 엄마야. 그렇군요. 지환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서윤아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니? 네. 미안해요. 미안하긴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서윤아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어요. 복도에서 서윤아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요? 우릴 아무도 기억 못 하는데. 그래도 지환이는 살아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서윤아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강하네요. 강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면 끝이니까. 우리는 한참을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집으로 데려가는 게 어때요? 집으로요? 네. 익숙한 환경에 있으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퇴원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론 문제 없어요. 집에서 요양하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데려갈게요. 일주일 후 지환이 퇴원했습니다. 제 집으로 데려왔어요. 오래된 아파트, 지환이가 어릴 때 살던 곳,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지환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살던 집이에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피아노가 보였어요. 저 피아노 기억나요? 지환이 다가갔습니다. 건반을 만졌어요. 모르겠어요. 앉아보세요. 지환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 앞에 손을 올렸어요. 쳐볼래요? 어떻게 치는지 모르는데요. 손가락이 기억할 거예요. 지환이 한 건반을 눌렀습니다. 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안 되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저는 지환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문을 열었어요.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책들. 지환이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 사진을 봤어요. 어린 지환이와 저. 이게 저예요? 네. 귀엽네요. 그럼요. 진짜 귀여웠어요. 지환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여기서 제가 살았다는 게 신기해요. 기억 안 나요? 네. 전혀.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지환이를 위해 저녁을 차렸습니다. 좋아하던 음식들이에요. 고마워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어요. 예전에는 식사 시간이 즐거웠는데
지환이가 학교 이야기하고 저는 듣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낯선 사람과 밥 먹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지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응? 제가 언제쯤 기억할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다릴게요.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요? 저 같은 사람 돌보는 게 전 당신을 기억도 못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저는 지환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기억하니까 지환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지환이 방에서 자도록 했어요. 새벽 2시쯤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소리. 지환아. 방문을 열었어요. 지환이 침대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무서운 꿈 꿨어요. 무슨 꿈? 차 안에 있었어요. 누군가 운전하고 있었고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피가. 지환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진정해요. 그냥 꿈이에요. 저는 지환이를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 괜찮아. 지환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지환이 진정되자 다시 눕혔습니다. 자요. 엄마가 옆에 있을게.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지환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지환이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어요. 지환아, 엄마가 지킬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환이는 집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고 밥 먹고 산책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지환이를 피아노 앞에 앉혔습니다. 오늘은 같이 쳐봐요. 전 못 치는데요. 괜찮아요. 엄마가 가르쳐 줄게. 저는 지환이 손을 잡고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함께 건반을 눌렀어요. 엘리제를 위하여 첫음. 잘했어요. 계속해봐요. 지환이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습니다. 서툴렀지만 음은 맞았어요. 신기해요.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 넘게 함께 쳤습니다. 지환이 표정이 밝아졌어요. 재미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도 맨날 쳤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정은 씨, 잠깐 나와 보세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구요? 강민수 씨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수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네. 강민호라는 사람이에요. 지환이를 찾고 있대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수상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병원 로비예요. 제가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왜요? 직접 만나보세요. 뭔가 아는 게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정도. 강민수와 닮았습니다. 이정은 씨죠? 네. 저는 강민호입니다. 형님 동생이에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지환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민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걸 맡겼어요. 이게 뭔데요?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진실이 담긴 편지.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나 강민수는 이 글을 남긴다. 내가 죽으면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 이지환은 내 아들이 아니다. 서윤아의 전 남편 아들이다. 서윤아가 재혼하면서 데려온 아이다. 이도윤은 내 친자식이다. 서윤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정은은 이 사실을 몰랐다. 나는 지환이를 내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2005년 서윤아와 헤어지기로 했다.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겼다. 하지만 서윤아가 지환이를 데려가려 했다. 나는 막아야 했다. 이정은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지환이를 데리고 도망쳤다. 사고가 났다. 내 잘못이다. 지환이는 심하게 다쳤다. 죽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미세하게 숨쉬고 있었다. 나는 결정했다. 지환이를 숨기기로, 세상에서 죽은 것으로 만들기로, 요양원에 숨겼다.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도윤이는 기억을 잃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죄책감은 나를 죽였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다. 이정은 미안하다. 서윤아 미안하다. 아이들 미안하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종이를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지환이는 제 친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미친 짓이잖아요. 왜 숨긴 거예요? 형님도 알아요. 하지만 두려웠대요. 모든 게 무너질까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정은 씨,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환이는 제 아들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환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는 소리가 들려서 지환이 강민호를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은 지환아? 아저씨잖아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기억나? 지환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차 안에 당신이 있었어요. 아빠랑 싸우고 있었어요. 지환아, 진정해. 아니에요. 기억나요. 당신이 핸들을 잡았어요. 차가 흔들렸어요.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사고를 낸 거예요. 아빠가 아니라. 지환아,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환이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이 막았어요. 형, 진정해요. 놔줘.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지환이 쓰러졌습니다. 과호흡이었어요. 지환아.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강민호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해요. 나가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나가라고요. 강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지환이를 소파에 눕혔어요. 숨을 고르게 해줬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숨 쉬어. 한참 후 지환이 진정됐습니다. 엄마, 응? 기억났어요. 다 기억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지환이 저를 안았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 지환이를 꽉 안았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밤 지환이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강민호 아저씨가 차에 탔어요. 아빠랑 싸우면서 뭐라고 싸웠어? 아저씨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안 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그래서 아빠가 거절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핸들을 잡았어요. 차가 흔들렸고 지환이 눈을 감았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그 후로는 깨어났을 때 요양원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만 가끔 왔어요. 뭐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곧 데려가겠다고. 지환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안 왔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그래서 20회를. 네. 혼자 있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지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있으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평생 함께 있자.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민호는 체포됐어요. 과실치사와 유기죄로. 서윤아도 찾아왔습니다. 지환아, 엄마. 지환이 서윤아를 봤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기억이 있었으니까. 엄마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 아니야. 괜찮아. 서윤아가 지환이를 안았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넷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린 시간들을 채워갔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환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칠게요. 뭘? 엘리제를 위하여요. 지환이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쳤어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음도 틀리지 않고. 곡이 끝났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환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쳤어요, 엄마. 그래. 끝까지 쳤어.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지환이는 많이 회복했어요. 재활 치료를 받고 걷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지환이가 물었습니다. 응. 나갈까?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어요. 도윤과 서윤아도 함께였습니다. 목적지는 매화동 보육원 터. 그곳은 이제 작은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은행나무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였구나. 지환이가 나무를 올려다 봤습니다. 다 기억나? 네. 여기서 도윤이랑 놀았어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형, 나도 기억나요. 조금씩. 정말? 네. 형이 날 업어줬던 것. 같이 그네 탔던 것. 두 형제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은행나무 아래 앉았어요.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이렇게 있으니 좋네.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웃었어요. 지환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들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뭘, 당연한 거지. 이제 제가 보답할게요. 평생? 보답은 무슨, 그냥 행복하게 살아.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웃고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식사 후 지환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어요. 피아노? 네.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지환이 웃었습니다. 엄마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엄마한테? 네. 같이 치자고 약속했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그래. 같이 치자. 다음 주부터 지환이는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8살의 늦은 시작이었지만 선생님은 감탄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어요. 재능이 대단하네요. 지환이는 열심히 배웠어요. 매일 집에서 연습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쳤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엄마, 이렇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어렵다. 천천히 하세요. 역할이 바뀌었어요. 이제 지환이가 저를 가르쳤습니다. 도윤도 가끔 놀러 왔어요. 형, 나도 배우고 싶은데. 그래, 같이 하자. 세 명이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좁았지만 행복했어요. 서윤아는 새 직장을 구했어요. 카페를 열었습니다. 지환아, 여기서 아르바이트 할래? 정말요? 좋아요. 지환이는 엄마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지환이를 좋아했어요. 친절하고 밝았으니까. 저 청년 웃는 게 참 예쁘네. 그쵸? 우리 아들이에요. 서윤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지환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발표회 나가고 싶어요. 발표회? 네. 피아노 학원에서 연주회 여는데 나가고 싶어요. 그래. 당연히 나가야지. 엄마도 같이 나가요. 엄마는 아직 실력이 괜찮아요. 같이 치면 돼요. 뭘 칠 건데? 엘리제를 위하여요. 이중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하자. 우리는 매일 연습했어요. 처음엔 박자가 안 맞았어요. 손가락도 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엄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정말? 네. 완벽해요.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작은 공연장이었어요. 객석에는 도윤, 서윤아, 그리고 이웃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돼요. 나도.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래. 할 수 있어.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이지환 씨의 엘리제를 위하여 이중주입니다. 우리는 무대로 올라갔어요.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객석을 봤어요. 도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아는 울고 있었어요. 지환이가 속삭였습니다. 시작할게요. 응. 첫 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지환이 손이 건반 위를 춤췄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하나인 것처럼. 중간쯤 왔을 때 지환이가 저를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는 계속 쳤습니다. 곡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함께 건반을 눌렀습니다. 여운이 울려 퍼졌어요. 정적, 그리고 박수 소리. 우리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객석에서 도윤이 일어섰어요. 서윤아도.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엄마. 너도. 정말 잘했어.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올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모자가 함께 치는 모습,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연습하셨나 봐요. 저는 지환이를 봤습니다. 네. 아주 오래요. 평생이요. 지환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지환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요. 나도. 이제 악몽 안 꿔요. 그래. 네. 대신 좋은 꿈을 꿔요. 엄마랑 같이 피아노 치는 꿈. 저는 지환이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꿈 꾸자. 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피아노 위에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건반을 한번 눌러봤어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한 곡 더 칠래요? 뭘? 우리 노래요. 엘리제를 위하여. 좋아. 우리는 다시 쳤습니다. 이번엔 더 완벽했어요. 더 아름다웠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계가 3시를 가리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웠을 시간.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지환이 옆에 있었으니까. 잘 자, 지환아. 잘 자요, 엄마. 지환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피아노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악보를 만졌어요. 낡은 종이.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신에게, 운명에게, 아니면 피아노에게. 우리 아들 돌려줘서 고마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어요. 지환이가 무대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지환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봤어요? 응, 봤어. 이제 끝까지 칠 수 있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잖아. 지환이 무대를 내려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갈까요? 어디로? 집으로요. 우리 집. 그래. 가자.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제를 위하여.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억. 우리의 사랑. 1년 후. 지환이는 음대에 입학했습니다. 도윤은 병원 과장이 됐어요. 서윤아는 카페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피아노를 칩니다. 서툴지만 행복하게. 가끔 지환이가 와서 함께 쳐요. 도윤도 옵니다.
서윤아도 옵니다. 우리는 함께 음악을 만듭니다. 함께 웃습니다. 함께 삽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새벽 3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건 지환이가 치는 소리니까.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기적이 존재한다는 증거니까. 저는 눈을 감고 듣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달별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